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썰을 풀면 이제 평균값 정리가 차지하는 지위는 두 가지다. 세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함수의 증감 설명할 때 필요한 수학적 증명 도구로 활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또는 별도로 이 존재성 증명에서 활용되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 크게 두 가지 수학사적 지위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값 정리는 다음처럼 함수 f가 표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일 때 다음 같은 평균 변화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의 이 평균 변화율과 요 순간 변화 미분계수 값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이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출제 유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도함수에 관한 정보, F'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함수의 F의 뭔가를 이제 논증하거나 증명하거나 뭐 설명할 때, 구할 때 종종 잘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오른쪽 식 갖고 왼쪽 해석했으면 반대로 왼쪽의 식을 갖고 오른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왼쪽에 있는 어떤 A, B에서의 함수값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평균 변화의 식과 이 미분계수 값이 같은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식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값에 관한 정보로 미분계수의 어떤 존재성을 설명할 때 그때 이제 활용되기도 하죠. 두 번째 유형.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이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 C가 존재하는 범위에 따라서 F'의 이 C가 존재하는 범위가 나오므로 바로 부등식 증명에 활용합니다. 부등식 증명에 활용한다. 그냥 순수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기 힘든 복잡한 형태의 어떤 난해한 부등식을 또 증명할 때 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출제 빈도는 1, 2, 3 순서라고 보시면 돼. 1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3번 정도. 난이도도 1, 2, 3. 난이도 1, 2, 3이고 출제 빈도 1, 2, 3. 세 번째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따 보긴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수법 요 순서에 맞게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한 가지. 평균값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평균 변화율의 식의 형태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저 평정을 쓰려면 식의 구조가 평균값 정리식에서 저 좌변식이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들지 않고 이거를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이 식의 구조를 찾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처음부터 저게 눈에 잘 들어오게끔 딱 주면 쉬운 거고, 눈에 잘 안 들어오게끔 복잡하게 식을 던져주면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식 형태를 찾도록 노력하자.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된 보기 박스친 두 번째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니까, 자, 이걸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예제 하나씩 다루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달아놨죠. 여기 프린트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학 기출문제 중에서 평균 변화율의 식 형태를 찾아가는 류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수능에도 아마 이런 것들 보통 많죠. 평균 변화율의 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평정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들, 대표적인 가장 흔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거는 평정을 쓴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된 전제되고 파악된 상태에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요거는 출처가 아주대 기출문제입니다. 아주대. 연도가 몇 년이었더라? 2017년이었나? 그리고 아주대 문제. px 함수가 다음같이 1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a승이다 한다면 lnpx의 극한을 구하라. lnpx 이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때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일종의 힌트이기자 제약이기도 한 거죠. 평정을 쓰라고 지금 이미 전제해주고 있으니까 다른 걸 토대로 저 극한을 구할 수도 있긴 있으나 이거는 평정에서 풀라는 얘기야.
자, 식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그러면 ln 취해주면 저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x 플러스 a가 앞에 있고 ln 1 플러스 x분의 1인 이런 식이 되겠지? 요거 극한 구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 극한이 지금 부정꼴이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ln 값은 x분의 1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ln 1로 수렴하겠죠. ln 1은 제로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얘를 뭔가 식의 변형을 통해서 확정꼴로 식을 바꿔서 잰 극한을 구하라는 게 지금 질문인데 이때 무엇을 이용하자? 표현값 정리를 이용하자가 바로 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표현값 정리 이용해서 풀려면 아까도 했지만 일단 평균 변화율의 식의 꼴의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 그래야지 적음식을 쭉 집어넣어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들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식의 구조 어떻게 해? 정의역의 차분의 함수값 차. 즉 델타 x 델타 y니까 그래서 델타 x 정의역의 차랑 그 분자의 함수값 차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로그를 딱 보니까 로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연산의 성질이 있죠. 진수의 몫의 형태는 로그의 차의 형태를 분해한다. 즉 함수값 차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지. 그래서 x 플러스 a 곱하기 ln x분의 x 플러스 1로 저 진수에서 안을 통분시켜 정리해주면 이렇게 몫의 형태의 분수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몫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차의 형태로 분해한다 그랬죠? 이런 로그 함수값 차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겠다. 그래 여기가 바로 함수값 차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를 만들어주면 분모에 뭐를 만들어주면 되느냐? 정의역의 차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서 x를 뺀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만들어 놨더니만 분모는 어차피 1입니다. 1이니까 분모 1은 그냥 둘 수 있으므로 이 기식을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곱해진 거? 앞에 이제 x 플러스 a가 곱해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된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평균값정에 따라서 lnx 함수는 미가 함수가 맞죠? fx 함수를 lnx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해구간 x 플러스 1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x 플러스 1에서 미분 가능. 그러므로 표현값성에 따라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나누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퀄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이런 c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느냐? x와 x 플러스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연두색의 요 분수 덩어리식이 뭐가 되는가? 이게 f 프라임 c가 되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c에서 f 함수가 로그 함수였으니까 미분해주면 x분의 1 함수가 되는 거죠.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x분의 1을 아까 제가 c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요 식 통째가 c분의 1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됐어. 그럼 이제 극한식이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c가 있고 분자에 x 더하기 a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통째로 다 c분의 1이 된 거니까.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x와 x 플러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니까 요 c 값은 그냥 간단하게 x 플러스 알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알파가 취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x부터 x 플러스 사이에 요 c라는 놈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이제 최종 극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자분모를 이제 x 나눠주게 되면 x분의 알파 1 플러스 x분의 a니까 저거는 샥 0으로 수렴하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1로 수렴한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시기를 찾는 데 주목하자.
이거 이제 보통 이제 내신 수능 문제에서도 평정 쓰는 응용 문제 대부분 다 식을 던져줬는데 그 식을 잘 동치 변형을 통해 평정을 쓸 수 있는 식의 꼴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게 뭐 흔히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3페이지에 있는 거랑 넘어갈까? 3페이지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도함수 fx가 2로 발산한대, 2로 수렴한대. f는 미가고 이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다음 극한식을 구하는 겁니다. f'은 2로 수렴, x가 무가 들어갈 때 그때 뭘 구하냐? 다음을 구하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아까와 비교했을 때 좀 쉽네. 그래도 아까는 저게 식의 변형을 좀 취해야 함수값 차이 형태, 로그 연산 형질을 활용해서 얘는 이제 바로 눈에 보이죠. 이미 딱 이 식 자체가 함수값 차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들고자 분모에 이걸 만들면 되지 뭐.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를 뺀 거.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x고 되면 2가 되는 거죠. 분모를 2로 나눴으니까 다시 분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덩어리 구간 x 마이너스부터 x 플러스 1 사이에서 뭐를 만족해 하는 f 프라임 c를 만족해 하는 이러한 c가 존재하는 거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됐어. 그러면 F'C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X-보다 크니까 X가 무한대 발산이면 당연히 C도 무한대 발산이죠. 이거보다 큰데 수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X가 무한대 발산이면 C 역시도 무한대 발산. 그러니까 F'C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로 수렴하는 거죠. 저 F'은 2로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2에다가 뒤에 2가 하나 또 있으니까 2 곱하기 모두 4로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의 식 형태를 만드는 데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을 해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2번을 내가 쭉 같이 풀어줬는데 그러면 3번 한번 도전해보자. 3번 성분은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2분의 3x 곱하기 1 마이너스 x로 자, 여러분 이차함수를 주고 수열 x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1은 2분의 3이고 an 플러스 1은 fan an에 대응하는 f함수 값을 그 다음 번째 수열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때 an은 이 1분의 1과 2분의 사이에 있다. an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뭘 보여라? 다음 부등식을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얘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평정을 쓰라고 이미 지금 또 지시해주고 있죠? 있으니까 요 좌변의 분수식을 어떻게 하면 평균 변화율의 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요걸 탐색하시고 그래서 그 식을 푼 결과 2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울지 않으니까 내 기억컨대 아마 이게 한양대 에리카 문제였을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한번 만들어봤으면 한번 맞춰볼까? 그래. 맞춰봅시다 한번. 자 여기 an 플러스 1이 FAN이 돼. 뭐 집어넣자 여기다 젠 FAN을. 자 이게 지금 정의역의 차분의 함수값 차 형태를 만들 거여서 F에 지금 AN이라는 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모도 그러면 그렇지 정의역 차가 되기 위해서 3으로 나눠주죠. 3, 3 축척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AN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고 요거는 3 나눴으니까 FAN 나누기 3분의 1 되겠죠. 분모가 지금 3분의 1부터 AN까지 해서의 이 정의역의 차. 그럼 분자는 그 대응되는 함수값의 차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 이 3분의 1 값이 뭐랑 3분의 1에 대응하는 저 F 함수 값이랑 같다는 것만 설명되면 딱 되네요. 시계 구조가 딱 평균 변화의 식이 되네. 요거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3분의 1 집어넣어서 한 3분의 1 나오나 봅시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3분의 2로 되고 그렇죠. 앞에 2분의 3 약분돼서 없어지면 별배가 3분의 1밖에 안 남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 변화의 식이 된 거야. 그 문제는 다음같이 하면 되겠죠.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부터 AN까지 가면 되겠지. 여기서 이 함수 F는 연속이고 미분가능. 그래서 표현값 정리에 따라서 FAN 마이너스 F 3분의 1 나누기 AN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요거는 F 프라임 뭐랑 같다? C랑 같다. 이러한 C가 3분의 1과 AN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증명할 부등식의 좌변식이 바로 요 평균 변화의 식인데 이게 지금 F 프라임 C랑 같은 거야. 그러면 저거 미분해가지고 F 프라임의 요 도함수를 구하면 2분의 3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전개한 게 2분의 3x 제곱이니까 2분의 좀 튀어나가면서 3x 함x가 되겠죠. 이렇게 된 F 프라임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C하고 뭐하고 2분의 1하고 된 대소의 비교를 하는 거야. 오케이? F 프라임 C라는 거는 그런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2분의 식이 요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C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F 프라임 C가 되는 거고 이게 2분의 5가 작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용해가지고? 바로 아까 얘기했죠? C가 존재하는 이 범위를 갖고 이 범위에 따라서 F 프라임 C의 부등식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즉 C가 취하는 범위가 3분의 1부터 AN까지 있으니까 요 범위 사이에서의 부등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요 연두색의 식의 부등식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어요. 자, 요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볼게. 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좌변만 놓고 보면 부등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1 크다 마이너스 3C 양변에 여기다가 2분의 3을 더해주게 되면 좌변 2분의 1이 되고 우변 2분의 3 마이너스 3C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3C가 2분의 작다는 게 나왔지. 이 값이 지금 F'C인데 이 F'C가 바로 평균 변화의 식이었으니까 됐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한 이 우변의 좌변의 이 분수식이 2분의 1과 작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칠판 좀 모자라서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데 연립해서 부등식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 에리카 문제까지 해서 3개를 봤어요.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문제. 중간에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튼 수능 참고서 했던 문제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5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 했을 수 있으니까 해서 참조하고 5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3가지 유형이 있다고. 3유형. 첫 번째 유형. 오른쪽 도함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왼쪽에 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거기 지금 2017년도 연대 미래캠 2012년
이와에 대해 모의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두 번째 소챕터에서 배우는 저 평정을 이용해서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저 고함수의 부를 토한 함수의 증감 설명할 때 저걸 증명한다고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는 예전에 그냥 교수님이 따다가 그냥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증명 문제를 갖다가 깔아주는 셈치고 그냥 점수 점게 후하게 주는 셈치고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있다고 그냥 교수님이 애들이 알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교과서에는 증명 문제나 룰을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막상 또 시켜놓으면 또 잘 못해요. 자, 이것도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게 지금 도함수가 양수가 되니까 순간 변화율이 양수가 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이게 점점 극한을 취해주면 이웃한 점들이 다 지금 양수가 돼서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증가한다. 아, 이건 미술이죠.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바로 평각 정리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야. 교과서에서 배운 바대로. 알겠지? 자, 바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돼. 증감수의 정의. 예전에 한번 해봤듯이 정의형이 커지면 함수가 커지면 돼. 이게 증감수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다음 같이 서술해 봅시다. x1, x2가 이런 관계 있어. 이거이면 오른쪽 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간을 x1부터 x2가 잡는 거야. 여기서 연속 fx 함수가 그리고 개구간 x1, x2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f 즉 미가 함수라 했으니까 fx2 마이너스 fx1 나누기 x2 마이너스 x1 이퀄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이러한 c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어디 사이에?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프라임 c 문제의 이 조건에 따라 양수라 했잖아. 지금 도함수가 양수라 했으니까 도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우변식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도함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우변식이 양수. 우변식이 양수가 되면 좌변식이 얘도 양수예요. 지금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좌변의 분모는 당연히 지금 x2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고요. 그럼 분자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양수분의 양수여야지 양수인 거니까. 답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분자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fx2가 더 크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게. 그래서 x1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다? fx2가 더 크다. 아까 나왔으면 바로 증가함수 정의가 설명된 겁니다. 이때 앞에다가 요 마디만 쓰면 될 것 같아.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특정한 두 점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의의 두 실수 x는 x2에 대해서 성립해야지 증가함수인 거니까 요 멘트만 딱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이제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 이제 설명한 거예요. 만약 감수함수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로 하면 돼. 부등호가 반대로 이게 이번엔 음수일 거 아니야? 도함수부가 음수일 때 감수함수 증명하라. 이게 음수가 되고 좌변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분자가 음수가 되는 거죠. 부등호 바뀌겠지. 그래서 증가함수의 반대인 감수함수 증명도 똑같은 논리를 하면 돼요. 부등호랑 반대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증감 설명을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 그거 교과서에 있는 증명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5페이지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인하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은 대부분 다 여러분이 좀 잘해 보통 시켜보면 도함수에 관한 정보 갖고 이제 다음 같은 부등식의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자, 똑같이 볼까요? 자, f 프라임 x 절대값이 1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고,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다음 무등식의 성립하려 보여라. 모든 실수 ST에 대해서 fs-ft 요 절대값이 s만큼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거 그럼 이제 표현값동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게 보통 제시문을 주는 대학은 힌트로 이렇게 언급해 주니까 이것도 실제 대학 원문에는 표현값동이 있었습니다. 인하대는 제시문 주는 대학이니까 이게 눈치를 챘지. 아, 평정수란 얘기구나. 그러면 평균 변화의 시계꼴을 만드는 걸 우리가 앞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식으로는 평균 변화의 시계꼴을 만드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이거 나눠주게 되면 딱 나오겠네. 자, 그래서 구간 T부터 S 사이에서 연속 구간 T부터 S에서 미분 가능 여기 두 실수 ST를 가령 뭐 S가 더 크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 미분 가능 그래서 fs-ft 나누기 s-t 아 같다 f' c하고 이러한 c가 t하고 s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치고 f'x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우변의 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변도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절대값 s-t를 곱해주게 되면 그렇지 fs-ft 절대값이 s-t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근데 요 설명에서 뭐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구간 잡고 평정 섞고 절대값 친 다음에 요 조건 활용해서 우변이 일부 작거나 같고 그럼 좌변도 작거나 같으면 나오는 거 맞잖아. 그렇죠? 중간에 풀이 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뭐 하나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이 뭘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당락을 가지고 이제 그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제 연습이 좀 되면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쓴다는 게 제시문에 있으니까 인하대 주니까 요거 나눠주면 딱 나오겠구나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푼다고 평균 변의 시경택 찾는 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뭐냐? 모든 실수 ST가 했는데 이미 실수 ST, 이 두 ST가 항상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 있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수 ST가 아니라 여긴 지금 그냥 모든 실수 ST를 했으니까 지금 이 풀이는 바로 어떤 경우나 T랑 S랑 지금 같지 않고 S를 T보다 크다 가정한 상태에서 푼 풀인데 그럼 두 번째는 뭐도 해줘야 돼? 그렇지. T 이퀄 S가 될 때 따로 해야죠. 왜냐하면 T랑 S랑 같아져 버리면 분모가 0 돼 버리니까 평균 변화의 식을 아예 애초부터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수리가 분수식을 만들 때는 분모가 0인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꼭 확인해 봐라 라는 게 좀 강조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T랑 S랑 같으면 애초부터 이 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애초부터. 그래서 그냥 설명해야지 따로 케이스 분류해서 따로 설명하라고. 예전 사이값 정리 논증할 때 마찬가지였죠. 사이값 논증도 하다가 케이스가 분류가 되면 나눠서 하라 했잖아요.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ST가 서로 같을 때는 그냥 등호로 같은 겁니다. 왼쪽 0 나오죠? 오른쪽 0 나오죠? 그래서 요거인 경우는 양변이 모두 0이다. 문제 양변이 모두 0이다. 그래서 성립한다. 등호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 같다는 게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따로 한 수업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디테일함에 우리가 또 주목합시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이 놓치기 십상이니까. 자,
자, 2번까지 쭉 왔고 다음에 세 번째 소문항 볼게요. 자, 세 번째 소문항. 자, 이번엔 여기를 칠까? 자, 함수 hx가 미분 가능인데 ab에서 연속이고 지금 ab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h'x가 지금 0이라고 나왔다. 이때 hx 함수가 상수 함수임을 보이라는 얘기야. 상수 함수 증명. 여기 지금 적분법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요 양변 적분하면 그냥 상수식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교과서 논증의 저 순서에 맞게끔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2018년 인하대 나왔던 문제인데 인하대는 제시분 주는 대학이니까 앞에 제시분 됐어요. 평균 있었고 평정 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평정 증명하는 거 한 여러 번 해봤는데 자, 이거 한번 순서 한번 직접 한번 써보자. 자, 시켜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써보세요. 써봤으면 한번 칠판에 있는 걸 비교해 볼게요.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쓰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대로 평균 변화식 만들고 그건 입이 나왔으니까 이때 h 프라임 치는 게 0이 됐으니까 0 되고 그러면 좌변도 0 됐죠. 우변 0이면 0이고 분문 0일 수 없으므로 분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둘 다 같은 거지. 0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끝내버리게 되면 이 결과를 갖고 상수함수가 예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구간 A, B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되는데 이건 양 끝점에서만 같은 거잖아. A점과 B, 요 끝점에서만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을 수 있는 거니까 그쪽은 상수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간 A, B 사이에 있는 모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같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양 끝점만 같다는 결과만 나와서는 불충분하므로 요거는 이제 상수함수 증명이 됐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상수함수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A하고 B로만 양 끝점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양 끝점에서만 지금 함수가 같다 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 처음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의 임의의 실수 X를 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도 A부터 B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걸 X로 바꿉시다. X로. 그게 끝점이 X가 되고 왼쪽 끝점이 A가 돼야 X랑 A랑 같을 때 바로 저 X가 임의의 실수니까 상수함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에 들어가 다 X로 바꾸시면 돼요. X로. 다 X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실수 x, a, b에서 a, x 모든 x에 대해서 ha랑 같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hx 함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학년 문제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증명 문제를 한번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준다? 문제에 주어진 저 문자에 현혹이 돼서 요걸로 고정시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 사항에 맞게끔 구간을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간 재설정.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 구간을 적절히 문제 사항에 맞게끔 재설정을 할 때 난이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그 사이값전의 문제도 그랬죠. 그냥 주어진 구간에서 했을 땐 사이값전이 안 되는데 중간 한 번 더 나눠가지고 구간을 뭐 두세 개로 나눠서 했을 때 그 구간 재설정을 통해 사이값전을 증명했던 것처럼 평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 재설정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자, 생각보다 이런 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럼 이제 도함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좌변에 있는 저 F함수의 뭔가를 분석하는 유형을 다뤄봤고요. 자, 이번에 7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반대로 왼쪽에 함수값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서 미분계수의 어떤 존재성을 증명하는 좌변식, 우변식을 분석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가함수 f가 다음을 만족한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t 플러스인가? 플러스 f 마이너스 t 이게 바로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알파분의 f 알파 이퀄 f 프라임 뭐 감마인가? 이는 감마가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알파는 0이 아니고 저런 미분계수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이 함수값 정보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미분계수 존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에 관한 정보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함수값 정보를 찾아내면 돼요. 저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적분과 미분의 관계식에 따라 이거를 양변을 미분해보자. 양변 미분. 양변 x로 미분. 자, 그러면 좌변식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고 우변은 어차피 0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지금 일종의 기함수 정의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0,0을 알 수가 있지. f제는 0 나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게 지금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얻어낸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값 정보를 줬구나. 그럼 함수값 정보를 준 상태에서 뭐 찾는 거야 지금? 미분계수 찾는 거니까 바로 평균값을 쓰는 거지. 내 기억으로는 이 출처가 아마 숙명여대였나? 같아요. 숙명여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동국대였나? 숙명 둘 중 하나인데. 기억이 가물하다. 동국대인지 숙명여대인지. 아무튼 2019년, 18년쯤 나왔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 정보 fz를 콜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야. 자, 이거는 설명해 보자. 자, 그럼 저 좌변식을 평정을 쓰려면 평균 변열의 식형틀을 만들어냈죠? 자,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 f 알파 마이너스 f0은 0이니까 어차피 빼기 0 알파 마이너스 0 구간은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네. 그래서 구간 0부터 알파까지 잡고 하면 된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0부터 알파에서 연속 계곡간 0부터 알파에서 미분 가능. 그러므로 평균값 정의에 따라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이런 감마가
0과 알파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좀 증명됐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풀이만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노란색 풀이에서 지금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아까 케이스 분류하면서 얘기한 게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했을 때 지금 뭐 하나가 지금 덜 돼 있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잘 잡아내면 좋습니다. 상당수 학생은 이거만 쓸 거거든. 이거 쉽네. 그냥 뭐 FH로 0이니까 딱 봐도 지금 요식 금방 보이니까 저변식이 평균값 정리 쓰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평균 변화식 만들고 블록으로 쓰면 맞다고. 근데 요것만 쓰면 안 돼. 왜냐? 문제 조건에서 알파는 지금 0이 아니라 했습니다. 0이 아닌데 지금 이 설명은 지금 뭐가 존재되는 거냐면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 요건 지금 알파가 양수인 경우에 설명이 된 겁니다. 음수인 경우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알파가 음수일 때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겠죠. 즉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0까지 여기서 연속이고 함수 f가 알파부터 0까지 미분 가능.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f0 마이너스 f 알파 나누기 0 마이너스 알파 이퀄 f 프라임 이런 감마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알파와 감마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알파가 취하는 범위에 따라서 두 문장으로 나눠 써야 되는데 보통 한쪽만 쓰고 그냥 땡 쳐버린다고. 이런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감천 요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뭐 그것만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다 한다면 사실 뭐 어렵지 않죠? 바로 평균값 정리 쓰기 쉬운 식의 형태가 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했어요. 논증을. 자, 이번엔 두 번째 소문을 볼까? 자, 두 번째 소문항은 요거는 서울 과기대 기출 문제. F가 미분 가능한데 fx = 0에 서로 다른 실근이 m개이면 f'x = 0에 서로 다른 실근이 적어도 m-1개 있다는 걸 보여라. 근이다. 근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근을 뭐 x1, x2 이렇게 정리했을 때 지금 m개의 근이 있는 거니까 fxm m개. 자, 근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함수값이 0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것도 지금 함수값 정보를 줬다 생각하시면 돼. 함수값이 0인 케이스인 거예요. 근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정보를 준 상태에서 뭘 묻고 있습니까? 지금 미분계수의 존재를 묻고 있죠. f 프라임 x = 0을 만족하는 근이라는 게 즉 이 함수값이 0을 만족하는 그러한 미분계수, f의 미분계수 이게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평정을 쓰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서울 과기대도 제시문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제시문이 있어요. 평정이. 하지만 그래도 제시문 주는 데만 시험 볼 게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평정을 써야 되면 하는 건지 그 논리적 근거를 이미 문제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함수값 정보를 통해서 미분계수 묻고 있으니까. 자, 다음같이 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구간 x 뭐 1부터 x2까지 첫 번째 여기서 연속이고 개구간 x1, x2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또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fx2 마이너스 fx1 나누기 x2 마이너스 x1 이퀄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하게 되죠. c가 존재한다.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 사이에 이 c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한 개든 두 개든 아무튼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그 이퀄 0을 만족하는 그 정의역, 그 근의 위치가 모두 m개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수준상에서 요게 x1, x2 해가지고 xm까지 m개의 근이 있는 거니까 그럼 구간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될까? 그렇죠. 하나 적잖아. 그래서 구간의 개수는 m-1개죠. 각 구간별로 적어도 하나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구간의 총 개수가 m-1개이므로 적어도 m-1개 있다고 할수 있죠. m-1개 이상 존재한다. f 프라임 x 이퀄 0을 만족하는 x가 m-1, 즉 근이 이 도함수 이퀄 0의 근이 m-1개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이 사이사이 이런 C가 있는 거니까 이걸 뭐 첫 번째 C라고 해서 예를 들어 C1이라고 하고 C2, C3, C 한다면 모두 C m-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m-1개 이상 존재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까지 하고 싶도록 할게요. 9페이지까지 하고 싶시다. 자 그럼 이제 뭐 간단한 거 두 개 봤습니다. 두 개. 자 이번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번엔 3-3번을 가보자.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자, 3-4, 9페이지 3-3번은 요거 서울 과기대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직선도를 따라 달리는 두 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A 정류장, B 정류장. 그래서 시각 t 이퀄 0에서 두 버스가 다 A에 있었고 막 달려서 이동한 거리를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정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B 정류장에 도달했을 때 시각이 뭐 있겠죠. 이거 그냥 T1이라고 합시다. 여기 안 나왔지만 그냥 임의로 얘를 T1 할게. 그랬을 때 뭘 보이는 거냐? 두 버스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T0가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라. 자, 거리, 위치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이런 거리 함수, 함수값에 관한 정보를 준 상태에서 속도라는 거 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거 미분 계수가 서로 같은 이런 T0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예요. 0과 T1 사이에서 요 사이에 T0가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질문인 거지. 속도라는 건 거리 미분한 거니까 이게 수직선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벡터 개념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요거 또 이제 실수를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써보자. 한번. 출발할 때 같은 위치였으니까 F0, G0 다 0이고요. 다음에 또 T1 같은 시각에 B에 도착했으니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그래서 T1의 시각에서의 저 FG 함수값도 같은 함수값이 되겠지.
한번 써봤으면 제가 앞에다가 또 가장 실수도 많이 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요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쓴 경우가 있는지 한번 혹시 내가 쓴 풀이 중에서 이렇게 썼나? 구간 0부터 T1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서 얘는 F 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쓰게 되면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T제로가 이제 0부터 T1 사이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G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또 이평균 변화율과 순간변화 같은 T제로가 또 존재할 것이고 이때 F0 0이죠. 처음 출발점 제로니까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0, 0, 10, 10 분모는 T1, T1 똑같고 분자도 똑같네. 그러면 T1에서 동시 도착했잖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다 같네요. 왼쪽 같은 오른쪽 같아야겠지? 그래 얘 둘이 같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 저희 그럴싸해 보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다시 이거 안 쓰고 안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C가 이 A, B 사이에 어떻게 존재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겁니다. 한 개든 두 개든 뭐 100개든 만 개, 1000개든. 근데 구간 A, B 사이에는 엄청 무한한 실수가 있죠. 이 무한한 실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유한계인 경우에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이 0과 T1 사이에 있는 이 T0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놈이니까 이 실수 구간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는 T0와 여기서 존재하는 T0는 같은 T0가 할 수가 없겠죠. 우연하게 어쩌다 한번 같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다르게 봐야지. 이거는 뭐 T0 프라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같을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실수 많이 하는 오류. 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건데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경우에 다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죠. 이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 요령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회법적인 증명할 때도 왼쪽 오른쪽 두 개 별도로 있으면 하나로 넘겨서 묶어서 하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나눠서 평정을 쓰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까 얘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처리하고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따로 분해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몹시다.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몰아서 다음과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HT equal FT 마이너스 GT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F equal G를 보이는데 지금 좀 넘겨서 F-G equal 0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H equal 0을 만족하는 이런 T 제로가 존재함을 보여주면 돼. 미분에서. 요거가 구간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합시다. 알겠죠? 그럼 0이 되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FG가 그럼 이제 증명되는 거지. 따라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T0는 같은 T0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같이 써볼게요. 자, HT 함수는 0부터 T1에서 연속. 개구간 0부터 T1에서 미분 가능. 그래서 H T1 H0 나누기 T1-0 이퀄 H 프라임 T0를 만족하는 이런 T0가 존재한다. 0과 T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이때 HT1은 얼마냐? HT1은 FT1-GT1이니까 요거 0이죠. 동시 도착했잖아. 그럼 이동거리 같으니까 0 되는 거고, H0는 어차피 이것도 동시 출발이니까 처음 상태는 다 0이지. 0, 0이니까 빼주면 또 0이고 좌변도 0인 거야. 좌변도 0이기 때문에 우변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H'0가 0이 되는 거고, H'이 0이라는 건 바로 F'T0하고 G'T0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빼서 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같아지는 이 t0라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렇게 따로따로 했을 때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와 더불어서 한 번에 만약에 증명하고자 한다면 함수를 저런 차이 형태로 만들어서 한쪽으로 식을 몰아서 우리가 다루는 스킬을 써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과기대 문제를 마무리하고, 과기대 문제가 아니라 항공대 문제였구나. 항공대 문제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네 번째 소문항까지 하고 쉽시다. 자, 네 번째 소문항은 아까 그 ST 나왔던 그 식 있죠? 그거 이제 반대로 이번엔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대. 서로 다른 두 실수 ST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때 다음을 보여라. F'X의 절대값이 1이 되는 보여라. 아까 그 도함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그 부등식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문제를 거꾸로 푸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실수니까 이제 같지 않은 두 실수. ST에 대해서 fs-ft 절대값이 적관합니다. 이거 이용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도함수의 절대값을 작성합니다. 이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요거 또 평정 쓰라는 일부러 해서 생각하고 요걸 샥 나누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놓고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 평균 변화의 시계 형태를 취하니까 또 평값등에 따라서 F'랑 C랑 같다. 이런 C가 존재한다. 어디 존재하느냐? T하고 S 사이에 적어놓은 존재. 그런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이 ST는 임의의 실수야. 임의의 실수니까 T랑 X가 이제 모든 실수가 다 되니까 이 ST 구간을 좁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여기 사이에 C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도 막 이동시키고. 그래서 휴전상에서 이 T하고 S가 지금 임의의 실수므로 C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C는 모든 실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절대값이 작동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것도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시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일하다 나왔던 문제인데 당시 시험장에도 이렇게 쓴 적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그럴싸한 풀이긴 해. ST가 이미 실수니까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요 사이에 제 C가 있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C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즉 이 A, B 사이는 모든 C가 아니에요. 저기에 유한기의 어떤 C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즉 ST의 구간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모든 C가 아니라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한 개는 두 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셀 수 있는 어떤 수준. 근데 구간을 안 좁힌다더라도 휴전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거든. 무한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한계인 사항을 무한으로 확장한 거야 지금. 어떻게 유한이 있는 놈을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죠. 논리적으로는 비약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계다. 유한계이기 때문에 마치 무한이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평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정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모두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올바른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옳은지 이해했죠? 자, 올바른 설명. 올바른 설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같아. 여기까지 갖고 여기서 평정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극한. 자, 리미트 t를 s로 보내볼게. s를 t로. t가 뒤에 있으니까 s를 t로 보내보자. 자, 그러면 s t 분의 fs 마이너스 f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로 뭐야? 평균 변화의 극한, 바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정의식이죠, 이게 지금. f 함수가 지금 미가라 했지? f가 미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미분계 존재합니다. 그 미분계수는 바로 F'T인 거죠. 그래서 저 절대값 아니 지금 F'T가 되는 겁니다. 이 절대값 지금 1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거라고. 근데 이 T가 바로 어떤 T였냐? 문제 조건에 따르면 임의 실수 T였어. 요 T가 임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분식 작거나 같은 거니까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절대값이 1과 작거나 같다는 게 설명되는 거예요. T 문자는 X 바꿔서 뿐이니까 마지막엔. 왜냐면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돼. 평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당시에도 문제 앞에 제시문에 평정 제시문이 가였고 두 번째 나가바로 미분계수 정의식이었어.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왜 앞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개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쉬었다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